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국립접종자문위원회 나시가 접종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니어 임상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65세 미만으로 한정했던 접종 제한을 완화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시니어에도 효과가 있다는 영국 등의 시험 자료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회차를 접종한 80세 이상에서 큰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위원회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연령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시니어에겐 효능이 높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우선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임상 자료와 각국의 실제 자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위원회 발표에 따라 앞서 65세 미만에 접종해온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등도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이후 뇌혈전 발생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과 영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1,700만 명을 검토했으나 혈전 위험성 증가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백신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두고 3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온주과학 전문가 그룹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슷한 수준까지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새 53%로 역전하면서 전파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확진자 1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41로 나타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의 1.07보다 높았습니다.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은 확산됩니다. 또 온주병원협회도 위중증 환자 수가 350여 명에 달했다며 위험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온주보건당국은 3차 대유행에 들어갔을 수 있다고 동의하며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전염병 유행의 시작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을 볼 때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토론토시 보건당국은 아직 3차 대유행으로 보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온주가 3차 대유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니어 접종이 시작된 만큼 이들의 위험은 낮아졌지만 다음 순위인 장년층의 위험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을 때까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신규 환자 수가 어제 1,074명 늘었습니다. 토론토에서 313명, 필 지역 199명, 욕 지역에서 101명이 나왔습니다. 추가 사망한 11명 중 장기 요양원 거주민 1명이 포함됐습니다. 500명대로 줄어든 퀘벡과 달리 온주에선 연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내 전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명문 보딩 남자 사립학교인 어퍼 캐나다 컬리지는 지난달 25일 이후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교직원과 학생들 모두에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론토시 보건당국은 이 학교의 확진자 대다수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교직원이 감염된 스카보로의 한 초등학교도 몇 개 학급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현재 온주의 23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은 학교 관련자입니다. 이처럼 핫스팟 지역을 중심으로 온주의 신규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일주간 전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도 22,35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씩 늘며 일주일 전보다 10% 급증했습니다. 전국의 각주 정부가 2차 백신 접종을 뒤로 미루며 1차 접종에 주력하고 있지만 확산이 이어지자 당국은
일상에서의 방역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고속도로 13만 5천 블럭에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피해 남성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성 한 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회수한 서리 연방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로어 메인랜드에서 벌어지는 갱단 간 전쟁과는 관련 없지만 마약 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사건 후 양방향 통행이 10시간 넘게 통제됐는데 밤 10시 반쯤 통제 인근 지역에서 경찰차와 다른 차량이 심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팔리아먼트와 셔터 스트릿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시신 두 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2명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시범 원정 경기에서 호투했습니다. 어제 미국 플로리다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4이닝 동안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 커트와 커브를 완벽히 구사하며 삼진 4개 무실점으로 역투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류현진은 개막전에 6이닝 투구수 100개를 목표로 앞으로 남은 2번의 등판에서 투구수와 투구 이닝을 늘려나갈 예정인데 개막전 선발 등판에 대해 찰리 몬토요 감독은 아직 2주 남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다음 달 1일 뉴욕 양키스와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제 알버타주 에드먼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여학생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루드 크리스트 더 킹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재학생인 19세 남학생이 교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7세 여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여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으며 범행 후 도주한 용의자는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였다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한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34세 로버트 타일러 시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2월 사이 생클레어 에비뉴와 오코너 드라이브에 있는 셀윈 공립학교에서 16세 미만인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혀 2건의 성폭행과 2건의 성적 간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시글이 이 학교 이외에 앞서 2014년부터 바미비치 커뮤니티 스쿨과 그린랜드 공립학교, 윌리엄 버지스 초등학교에서도 근무했다며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대규모 집단 접종소 3곳을 추가 운영합니다. 뉴스역에선 윌로우데일 철치 애비뉴 89번지에 있는 미첼필드 커뮤니티 센터가 이달 29일부터 접종소 문을 열고 뉴스역 서쪽 다운스뷰 공원 동쪽에 있는 행어 스포츠 앤 이벤트 센터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외에 스카보로 말번 레크레이션 센터도 29일부터 집단 접종을 시작하며 현재 백신 접종 웹사이트와 콜센터에서 예약받고 있습니다. 이들 접종소는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일주일 내내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현재 운영 중인 3곳과 추가 접종소 3곳이 운영되면 일주일에 23만 5천 명을 접종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종교 모임에 대한 집합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27일부터 시작되는 6월절과 다음 달 부활절에 소규모지만 야외 종교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내 종교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정부는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 모든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흘 동안 BC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6명이 늘고 10명이 사망했습니다.